집에 오면 숙제부터 해. 하루에 한 장씩이야. 5분이면 끝나. 이거 끝내고 노는 거야. 아이는 알아서 숙제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를 책상에 앉히는 것부터 집중해서 과제를 끝마칠 때까지 엄마가 챙겨야 하죠. 어떻게 하면 쉽고 확실하게 우리 아이 공부 습관 잡아줄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엄마가 딱 3일만 실천하면 우리 아이 공부 습관이 확 달라지는 그런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서. 둘째, 피드백. 세 번째, 단계인데요. 우선 첫 번째, 순서입니다. 유초등 시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아이들이요, 문제를 틀린다든지 실수한다든지 하는 것이 지식의 내용을 몰라서인 경우도 있지만 순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 때도 문제를 먼저 읽어야 하잖아요. 근데 문제를 차근히 읽지를 않으니까 예를 들면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하는데 옳은 것을 골라서 틀리는 일이 있죠. 덧셈, 뺄셈과 같은 연산도 그렇습니다. 1의 자리 숫자부터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데 순서가 꼬이면 답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글씨 쓰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필순이라고 하죠. 그 순서에 맞게 써야 예쁘게 쓸 수도 있고 또 글씨를 쉽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에서 이렇게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순서를 지키지 않는 게 습관이 되면요, 나중에 고치기가 어려워요. 아이가 공부를 할 때 엄마가 옆에 앉아있는 가장 큰 이유, 이 순서를 지키지 않는 오류를 즉각적으로 바로잡아주기 위함입니다. 습관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계산 순서, 필순, 문제 푸는 순서 그때 알려줘야 돼요. 왜 문제부터 안 읽었어? 그러니까 틀리잖아. 이후에 얘기하는 거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때 그 당시에 옆에서 문제 먼저 읽자. 옳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하자. 이렇게 차근차근 순서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덤벙대는 아이, 산만한 아이일수록 부모의 도움이 더욱 필요해요. 또 한 가지 순서는요, 할 일의 순서예요. 이게 학습 계획, 플랜과 관계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그 학습 계획 세우는 거 되게 못해요. 처음부터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주말에 해도 괜찮은 일, 이렇게 시간과 중요도 순으로 좀 할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이거를 혼자 하기가 어려워요. 옆에서 엄마가 도와주면 이 순서 또한 정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3일만 실천하면 공부가 달라지는 두 번째는요, 피드백이에요. 좀 성의껏 해봐. 제대로 좀 해. 글씨가 이게 뭐야? 이러면 선생님도 못 알아봐. 지우고 다시 써. 신용만 하고 다 했다고 하면 엄마도 좀 실망스럽죠. 번갯불에 콩 꺼 먹듯 뚝딱 해치우는 아이가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모호하기도 합니다. 대충, 성의껏, 제대로, 글씨가 이게 뭐야? 이런 것들이 다 분명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이가 알지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거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자꾸 또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으면 의욕을 잃게 되기 쉽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해도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그냥 대충 해. 이렇게 반복될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말해줘야 되냐? 어떤 피드백을 주어야 하냐? 긍정적으로 해야죠. 글씨 띄어쓰기 지키는 거 쉽지 않아. 어려운 일이야. 그런데 자꾸 너가 해보다 보면 바로 잡다 보면 나아져. 띄어쓰기 지키고 글씨 또박또박 다시 써보자. 획수는 맞았는데 이 모음획의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해줬으면 좋겠어. 세로획, 가로획 좀 더 길게 써보자. 다 지우고 쓰는 건 힘들 수 있으니까 한번 마지막 문장만 바꿔볼까?
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면은 아이도 알아들어요. 또 문제에 주목하지 않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봐줬기 때문에 아이 또한 고치려는 마음을 먹기가 쉽습니다. 엄마가 3일만 하면 내 아이 공부가 달라지는 세 번째는요, 단계예요. 앞서서 순서와 피드백, 요 두 개를 합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피드백에도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도, 완수, 완성도. 요 순서예요, 항상. 예를 들면, 글씨가 이게 뭐야? 실수도 다 네 실력이야. 야, 학습 만화 말고 좀 글밥 있는 책 좀 읽어. 이게 공통적으로 이 완성도에 대한 피드백, 부정적인 피드백인데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는 했는데 칭찬은커녕 안 좋은 소리만 들으면 아이는 기가 죽어요. 물론 이왕이면 글씨도 예쁘게 실수도 안 하고 글밥 많은 책 읽으면 좋겠습니다만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에게 너 왜 똑바로 못 걸어? 넘어지지 마 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무언가에 능숙해지고 잘하게 되기까지는 시간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잘하기를 바라는 건요, 부모의 욕심이고 조급함일 수 있어요. 욕심으로 지적하면 아이는 기가 죽습니다. 이 단계를 거쳐보세요. 첫 번째, 시도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도한 것만으로도 기특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책상 앞에 앉는 거, 너 전에는 어려워했잖아. 물 먹고 온다, 화장실 갔다 온다, 한참이 걸렸는데, 이제는 번개같이 책상에 딱 앉는구나. 네, 이게 시도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에요. 책 읽는 모습 정말 보기 좋다. 이런 게 시도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에요. 꼭 줄글책 아니라도 학습만 하면 어때요? 아이가 평소 안 읽던 책을 꺼내서 읽는 거. 독서에 대한 시도 그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시도에 대한 피드백 어느 정도 이것이 정착이 돼서 아이가 시도는 이제 잘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완수예요. 완수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숙제부터 끝냈네, 멋지다. 먼저 놀고 싶었을 텐데, 놀이터 나가서 먼저 놀고 싶었을 텐데, 그래도 오늘 해야 할 분량, 연산 한 장 요거 다 먼저 맞췄네, 잘했어. 이게 이제 완수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시도와 완수 경험이 충분히 쌓였을 때 그 다음에 완성도에 대해서 말해도 안 늦습니다. 아이가 시도하고 완수를 했다면 조금 부족해도 눈 감아주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한 걸음씩 단계를 거치며 아이가 성장하니까요. 단숨에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미숙함도 성장의 일부입니다.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 느긋하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면 아이는 천천히 나아질 거예요. 아이가 부모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면 그거는 아이의 서툰 탓도 있겠지만 부모가 조급한 건 아닐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공부 습관을 잡는 부모의 역할은요, 아이의 미숙함을 고치는, 그것보다도 좀 미숙함을 견디는 거,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거,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성도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공부 습관 잡으려다가 애만 잡아요. 해야 할 분량을 채우면 조금 부족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공부 습관 잡는다고 엄마는 화내고 아이는 매일 눈물바람이라면 안 한 것만 못해요. 배움이 더딘 건 혼날 일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주면 공부 습관도 안 잡힐 뿐더러 자존감도 낮아질 수 있어요. 공부 습관은 인정을 먹고 자랍니다. 시도에 대해서, 완수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듣는 거, 그렇게 해주는 거 3일만 반복해보세요. 아이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공부 나름대로 재밌네요.